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님입니다. 미국이 기다리니 우리도 좀 기다리는 형국이지만 내용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네, 외국인들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2,400원 샀는데 코스닥은 2,600원 매도했어요. 네. 개인은 계속 팝니다. 코스피에서. 그렇죠. 네, 뭐 시장은 코스피는 그냥 그랬고 코스닥은 한 0.5% 정도 빠졌는데 네. HBM 주들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18만 원 넘었어요. 네, 그렇죠. 네, 드디어 3% 넘게 급등했다가 네, 한 2%대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친한 선진장님 이제 장발로 다니실 예정에 이거 작년에 이거 하이닉스 안 오르면은 삭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머리 묶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참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참 주식시장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이닉스 열광 안 하는 거 보면 좀 더 올라갈 공간이 있는 이 정도면 열광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주가만 열광하지 사람들이 하이닉스 이러지 않잖아. 하이닉스 할 때가 오거든. 그때가 끝이거든. 조금 더 공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사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과거에 PBR 멀티플 밴드 안에서 상단 하단 거기서만 맴돌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시클리컬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 상단 1.9배를 떠나서 거기 상단에 프리미엄을 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신호가 나오는 거네. 네. 그지? 이번엔 다르다가 이제 시작됐죠. 이번엔 다르다. 저는 이번에 다르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근데 이제 고점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을 해야 될 것 같아. 열광을 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툭툭 던지거든. 이렇게 미끼 던지면 사람들이 덥석덥석 안 물어. 작년에 2차 전지 느낌 있잖아요. 2차 전지 덥석덥석 물잖아. 사람들이 2차 전지 오 그래요 막 이랬던 거. 그 느낌이 아직 없어요. AI에 대해서. 네, 하이닉스나 삼성 이쪽 HBM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와 막 이런 거 없잖아. 뭐 와 아니에요? 지금 2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는 와인데 네. 사람들이 와 안 하잖아. 이미 주가는 우리 넘사벽으로 갔는데 뭐 이건 앞으로 엄청난 회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왜 아직 포착이 안 되지? 꿈과 희망을 생각보다는 크게 그리진 않는다. 그렇죠. 아직 꿈을 만들어서 꿈의 거품이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나왔더라. 왜 그럴까? 네. 네, 오늘 뭐 HBM 관련된 반도체주들 중에 뭐 두 자릿수 상승한 것도 좀 여러 개 있고요. 네. 기계에서는 뭐 두산밥켓, DY파워, 현대건설기기 이런 중무 장비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네. 많이 급등했었는데 1%대 상승을 했고 오늘 해운주들이 사실 좋았어요. 뭐 흥하해운이 두 자릿수로 급등을 했고 뭐 대한해운이나 이런 쪽도 뭐 장중에는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좀 안타까운 선박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 조선주는 좀 하락하는 흐름, 해운주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공급망 적체 이 상상을 떠올리게 해요. 미국 내수 로컬 문제인데. 그렇죠. 네. 선박 엎어진 옆으로 껴가지고 길막하던 거. 네, 오늘을 저PBR 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보험업종, 그다음에 금융에서 이제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금융주 3세트가 세트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의 정기주총이 있었는데 광노정 대표이사가 HBM은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HBM이 이제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 10% 이상이 될 것이다. 23년도만 해도 HBM3 제품으로 전년 대비 한 5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었는데 그래도 한 자릿수였거든요. 네. 올해는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단 HBM3 이 제품은 이달부터 공급을 시작을 12단? 8단 아니고? 네, 12단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진짜 납품을 그렇죠. 얘네 12단 발표한 적 없어. 그래요? 삼성전자만 12단 발표했었잖아. 8단 아니고? 기사에 오타가 있었나요? 저는 12단 12단 했을 수도 있지.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었으니까 이미 여기도 만들었다. 제가 주총을 안 가봐가지고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너무 빨라서 그래. 너무 빨라서 놀라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알파 경제에서 보도 나왔을 때는 12단 이제 삼성전자가 혼자 했고 하이닉스는 이제 못한다. 공정 뭐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알파 경제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뭐 하여튼 사랑설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2단이면 대단히 빠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건 20%까지 채워진다 그랬었잖아. 그죠?
D램 비중이 20%가 HBM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10% 넘는다면 생각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20%인 줄 알았는데 뭐 15% 했다 이러면은 못한 게 아니라 기존 D램도 빠르게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고 중요하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네. 지금 일반 D램 쪽에서도 AI향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메모리가 좀 같이 좋아지는 모습을 올해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이닉스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월까지는 맞습니다. 이 말이. 3월에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삼성 3월까지 맞습니다. 3월 20일까지 죄송해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우리가 1분기에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이번에 과연 흑자 전환이 될 것인지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시장의 시각이 HBM 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 D램 쪽 레거시 쪽에서는 아직 눈길을 좀 안 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쪽에 좀 눈길을 줄 것인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레거시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노트북, PC,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쪽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홍콩과 중국에서 늘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레거시 공정이 늘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HBM 쪽으로 엮이는 종목들이 이제 한번 나오면 뭐 20% 상승은 기본이고 뭐 상한가도 많이 갔었는데 북미 GPU 기업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승인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뭐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 얼마 전에 두산이 동박 적층판이라고 해서 CCL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고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CCL 제조사를 거쳐서 북미 GPU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라고 하니까 네. 아마 두산을 거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올해 출시 예정인 GPU에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납품하는 제품은 이제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0.6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최소화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두산도 3% 올랐습니다. 네. 동박이 쓰이긴 쓰이는구나. 동박이 쓰이긴 쓰입니다. 쓰이네. 범프 뭐 예를 들어 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래가지고 거의 조금밖에 안 쓰일 거야. 뭐 거의 안 쓰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상상을 했는데 또 아니군요. 쓰이는군요. 네. 뭐 다층기판 쪽 동박으로 좀 쓰인다고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 교량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는 이제 미국 쪽에 오른쪽에 DC 그 워싱턴 DC 쪽 인근한 곳인데 싱가포르 컨테이너 선박인 달리하고 이 교량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량이 무너지는 그 영상을 보니까 놀랐어요. 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 볼티모어 항구 운영이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물류 차질이 좀 전망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볼티모어 항구에서는 주로 자동차 수입을 많이 했고요. 석탄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조금 물류 차질을 겪겠죠. 그래서 포드 주가가 3.5% 정도 하락한 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고 난 이후에 이 항구를 사용을 못하니까 기업들이 물량을 이제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 쪽으로 이동을 했고 동부의 다른 모든 항구들로 화물이 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물류 차질이 좀 발생 중이라고 하고요. 네, 선박을 건조한 건 현대중공업인데 지금 건조한 이 인도한 지는 한 10년 됐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조사 결과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조선주들의 좀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혹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금 더 뭐 안전 기준이 좀 강화가 되거나 이런 비용 상승 요인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사전에 어디 살짝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던데 10년 전에 만든 걸 가지고 그렇죠. 뭐 운행에 그 뭐 실수나 네. 이런 운행 쪽의 문제였다면 아니면 이제 관리 쪽의 문제였다면 네네. 이제 해운사가 그 책임을 지면 되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결함이 있었다, 뭐 리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조선사의 책임으로 조금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조사 결과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오늘 7%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네, 유니버셜 뮤직그룹이랑 음반, 음원, 독점 유통 계약을 하이브가 체결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참 잘해. 진짜 하이브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시가총액만 낮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예전부터 이제 하이브만 올라갈 때 떨어지면 사야지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잘해. 진짜 잘해. 1등 같아. 왜냐면은 내가 완전히 반했어. 르세라핌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미녀진 사단 네. 돌아가는 거 보고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잘한다. 너무 비싼 거야. 근데 다른 엔터하고 비교해 보면 SM 같은 건 1조 5천억. 싸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이브는 너무 잘해. 근데 손이 안 나가. 싸진 않아. 그렇죠. 이 겁쟁이 투자자는 또 이 손이 안 나가는 거죠. 네. 9조 다시 도달했네요. 오늘 올라서. 대단합니다. 네, 하이브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음원 음반 유통은 이 글로벌 이 유니버셜 뮤직그룹에 맡길 예정이고요. 이번 조건도 굉장히 좋게 계약을 했대요. 글로벌 정상급 기업에 버금가는 이런 조건으로 체결을 했다고 하고, 향후에 이제 하이브가 또 인수를 하거나 이제 신규 레이블을 또 추가를 하면 바로 이제 유니버셜 그룹의 기존 글로벌 인프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길래 나는 뭐 못 샀지만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해서 뭐 30조, 40조, 50조 되는 회사가 되기를 진짜 기원합니다. 네, 작년에 음반 판매량 꺾이고 1, 2월까지는 조금 이 활동이 신규 이제 걸그룹이 좀 없거나 이제 발표가 없거나 음반 발표가 없거나 하면서 활동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모멘텀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분을 매각을 많이 하네요. 오늘 나온 소식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투어가 일단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대주주가 IMM인데 여기서 한 16%대 지분 갖고 있고요. 창업자인 박상원 회장 6.5%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공동 창업자인 권희석 부회장이 4.5% 정도 갖고 있어서 이 3명이 총 2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매각하기 위해서 3명 다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을 했다. 그냥 회사 파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 파는 거죠. 네. 그럼 누군가 이제 잘 이거 운영을 해줄 사람을 잘 찾아야 될 텐데 전일 기준으로는 지분 가치는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한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요게 보통 이제 매각을 추진하면 대주주 이건 경영권이 포함된 거잖아요. 28%라 뭐 50%까지 안 되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기사가 오면은 피인수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10% 빠졌습니다. 뭔가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업황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고 IMM이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유상증자 투자로 들어왔거든요. 55,500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6만 원대니까 아직 10%대 정도밖에 수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거의 손절이야. 뭐 그렇죠. 기회비용을 따지면 19년 말이면 20, 21, 22, 23, 3년? 지금 5년 됐죠. 4년 넘은 거잖아요. 그죠? 네. 손절이지. 4년에 10%면은 10%대면 은행에 맡겨도 그거보다 더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블록딜도 있었습니다. BNP 파리바가 갖고 있는 지분 약 3.6% 금액으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할인율은 2에서 5% 사이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도는 나왔는데 2021년에 이제 신한지주하고 BNP 파리바가 원래 이제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라고 합작으로 해서 지분을 다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21년도에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한지주가 모두 그 지분을 자산운용사 지분을 샀고 합작 관계를 청산했는데 신한지주 지분은 BNP 파리바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이슈고 신한지주는 원래 좀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2018년에 IMM이 받아갔던 이제 전환우선주 3.4% 요거는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언제 이제 매도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유상증자했던 사모펀드들이 있는데 어피니티, 베어링 여기서 각각 3몇 %씩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량이라서 오버행 이슈가 항상 존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8.9%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뭐 계속 주가를 어느 정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신한지주가 한 4~5% 정도 이렇게 빠지길래 아무래도 이 블록딜 매각 이슈다. 보통 이제 할인율 한 5% 적용받으면 5% 주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은행들은 안 빠졌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다 빠졌어요. KB금융, 하나 다 4%씩 하락을 했고 우리 뭐 기업은행, JB, 비행기 다 2~3%씩 다 하락을 해서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증권주, 보험주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신한지주가 블록딜 매가 나온 것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다 같이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참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주식이었는데 최대 주주가 3천억 규모 이제 블록딜 매각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고 특수관계인인데 최대 주주가 이제 박순재 대표고요. 그 배우자가 정혜신 박사라고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CSO로 재직을 했었는데 지분 160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갖고 있는 게 한 200만 주 되니까 3.8%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 그중에 3%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엄청 파는 거고. 그렇죠. 뭐 거의 다 파는 거죠. 요걸 가지고 평생 나 고생했으면 먹고 살래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발 빼겠다는 얘기가 5천처럼 들리잖아. 그래서 난 딱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근데 그거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해명은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머리가 그렇게 먼저 돌아가더라고. 네. 부부 사이 안 좋은가 보다. 뭐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이제 퇴직을 이미 했잖아요. 네. 그 지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회사가 좋으면 계속 갖고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지분을 털고 뭐 다른 거를 산다거나 이런 다른 거는 이제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지. 차익 실현하겠다로 시장은 해석을 하죠 보통.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대주주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본인 대표들은 박순재 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공동 창업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큰 지분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이제 대주주가 파는 거면 주가가 상승 요인인데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일부 지분 블록딜로 할인해 가지고 매각하면 그 할인율만큼 보통 빠지죠. 그래서 그렇죠. 한 10% 할인돼서 매도를 했고요. 네. 11% 하락을 했으니까 비슷하게 할인율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주 다른 것들도 큰 이슈 없었던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코어런 티슈진, 뭐 셀트리온 제약, 뭐 메지온, 신풍제약, 바이넥스는 좀 덜 빠졌네요. 네, 다른 것들 다 골고루 좀 빠졌습니다. 오늘 뭐 많이 그동안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합병을 조금 반대하나 봐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가치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합병은 따로 안 한다고 하네요. 네,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